내가 이합 전에 구제 거기 가서 갓난아이 신발 두 컬레를 샀잖아. 그걸 왜 사냐? 애도 없는데. 갖고 있으면 좀 나? 나는 옛날부터 사고 싶었어. 근데 안 산 거야. 그러셨구나. 현실 직시해. 우리 이제 애 못 가져. 근데 뭐 거기에 미련을 가져. 내가 왜 사는지라는 거는 생각 안 해봤어? 저도 애기가 갖고 싶으니까 샀겠지. 애를 갖고 싶으니까. 그걸 몰라서 물어? 최근에 샀어요. 아, 아기 그 신발을. 전부터 항상 갖고 싶었어요. 너무 예뻐서. 어떤 이제 구제집에 갔는데 그 신발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아이를 키우면 막 신발도 사주고 싶고 옷도 사주고 싶고 모자도 사주고 싶고 엄마로서 그 하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아이를 가지려는 시도? 엄청 많이 했어요. 남편한테 얘기했죠. 시험관 하자. 하셨었구나. 시험관 하자. 거 가면 된대. 시간만 내면 된대. 나 괜찮아. 할 거야. 나 애 낳다 죽어도 좋아. 한다고 막 그랬거든요. 자기 시간 없다고. 안 한다고. 그걸 굳이 해서 된다는 확률이 보장이 있었으면 했겠죠. 근데 뭐 10번 해서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뭐 20번 해서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아이고 한 번에서 되는 사람도 우리가 있는데. 난 저 생각은 그걸까지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와이프는 하자 그랬는데 저는 안 했죠. 제 입장에서는 이제 나 40대 후반 들어가니까 굳이 애가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셨구나. 현실적으로. 애가 나는 내 새끼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안 해봤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근데 안 생기는 걸 어떻게 해? 그거는 아니지. 거기- 노력을 안 했잖아. 꼭 시험관 아기를 해야지 노력이야. 아니 그것도 그렇고 그전에는 거의 8개월 그 정도로 우리 관계 한 번도 안 하고 살았잖아. 관계를 안 하는데 무슨 뭐를 낳아. 내가 무슨 마리아야? 그 전에 내가 우리 시험관 해보자 할 때는 왜 안 해줬어? 아니 말로 너 2번 수술했잖아. 응? 어? 일단 그게 남자는 힘 안 들대요. 여자가 힘들지. 아, 걱정되셔서. 남자는 힘 안 들어. 내가 한다 했잖아. 어떤 수술? 어찌 됐든지. 아가는 얘기 없어요. 일부러 만나요. 일부러는 아니고 안 생겨서 못 났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가 그때 임신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여기도 어리고 30대 초반이었나? 그때 한번 저 아가씨 때 살 때 근데 이제 내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카드를 딱 들이대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드 갖고 그냥 저는 수술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가씨 때.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병원에 그때 갔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피 수치로는 거의 3개월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태반도 없고 태아도 없어요. 아예 선생님이 이게 나팔관 그쪽 뒤쪽이나 임신이 돼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니까 그냥 수술을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그때 수술 이후로 이제 없는 거죠. 아이고 그것도 아프네. 그리워했던 목소리마저 사라져버렸네. 모두 떠났네. 달콤했었던 다른 친구들처럼 아빠라는 소리를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못 들려주는 거가 또 내 탓.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왜 다른 아빠도 있고 자녀도 있는데 자기한테 아빠라고 들려주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하다고. 두 번째 임신에도 나는 원인은 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고야. 어? 그러니까 술 끊어지기 전에는 진짜 저는 결혼 생활이 악몽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와이프가 술 먹으면 그만 살자, 이혼하자. 라는 말이 달고 살았어요. 난 너랑은 못 살겠다. 일 끝나고 집에 오면 와이프가 밥을 차려줄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밥을 먹고 와이프는 술을 먹어요. 솔직히 말해서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한다는 게 좀 겁났어요. 그 상태에서 임신했으면 나중에 정상적인 애가 안 나오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라는 그런 불안감도 있었어요. 한참 많이 그때는 뭐 얼마나 자주 드셨길래? 거의 매일 먹었어요. 매일은 뭐 매일 드셨어요? 매일 먹었어요. 그게 중독이죠. 너무 심각하셨구나. 일단 술이 취하잖아요. 예.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안 자요. 2차, 3차를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자고 있으면 밖에 나가요. 나가서 그 주변에 있는 술집에 가서 술 친구를 찾으러 돌아다녀요. 그럼 저는 집에서 잠을 편히 잘 수가 없잖아요. 그쵸, 나가 있어요. 남자도 아닌 여자가 밤에. 그러면 저는 잠을 못 자고 또 밤새도록 찾으러 돌아다녀요. 찾으러. 그 생활이 몇 년, 한 3년 정도 지속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할 만한 성욕이 그렇게 많이 안 생기더라고요. 항상 갖고 싶었어요. 진짜 내 사랑. 우리가 부부가 별로 사랑 안 해도 자식 사랑은 있잖아요. 그 연주를 맺고 싶었어요. 이게 안 되니까, 서로가 둘이 안 되니까. 연결고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제가 애도 없는데, 애기도 없는데 그걸 왜 사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 와이프가 말씀은 그렇게 해놓고. 아, 이 친구가 애를 많이 원하긴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저는 미안해서 상황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미안해서 2켤레 샀어요. 2켤레. 그것도 새 것도 아니고 그 중고 가게 가갖고 그거 2개 사갖고 왔어요. 그 아쉬움도 있고요. 젊었을 때 술 끊을 때 끊고 열심히 노력해갖고 1살이라도 젊었을 때 임신해갖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애가 없는 거는 니랑 나랑 어렸을 때 벌 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 그렇게까지. 그거 감내하고 살아야지. 어거지로 안 되는 건데. 집에 아이로 인해서 웃음꽃도 피고 아이 보면서 기쁨도 있고 집에
정말 이쁜 자녀라도 있으면 바로 달려올 텐데 없어서 미운 아내만 있어서 안 오나 보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었던 것이고. 네, 정말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보면서. 그러게요. 예. 아,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저는 그 아기 신발을 사신 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네, 너무 속상했는데 아내분이 어떤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아기 신발을 2개를 사셨던 걸까요? 애들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좋았어요. 그리고 오빠 결혼해서도 애들 조카들 그렇게 제가 좀 많이 돌보고 유아 교육과도 원서를 냈었던 거고 결혼해서 제가 관리를 못해서 또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기회를 많이 놓친 거죠. 많이 마음이 힘들고 아쉽고 그러시겠어요. 남편이 술 때문에 아이를 출산하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했다라는 건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그러세요. 네. 오늘 처음 들으셨어요? 네. 그러셨구나. 네. 대화를. 지금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가 저희 신랑한테 그렇게 큰 무게가 되고 힘든 건 줄 몰랐어요. 한 번도 내색하지 않고 여보 내가 술 시키는 거 싫어 그러면 본인이 시켜줄 정도로 사오라고 그러면 사다 주고 저는 그게 그렇게 남편 마음에 힘든 무게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분명히 아내는 그 시기에 굉장히 많이 외로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남편분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내가 그 당시에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외롭고 불안하고 뭐 이랬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 정도로 그 심각한지는 몰랐어요. 네네. 일단 저는요, 제가 시간이 없었어요. 견적을 보고 집에 오는 시간이 빨라 한 8시, 늦으면 9시, 10시까지도 됐었으니까 그리고 쉬는 날 어쩌다 쉬는 날이면 또 견적 보러 돌아다니고 네. 이러니까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죠. 잠자는 시간 빼고는. 네. 저도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부모님이 엄청 많이 바쁘셨던 것 같은데 그 말이 진짜 중요했던 것 같아요. 와서 뭐 너무 보고 싶었다라던가 조금 이렇게 지금 바쁜데 기다려줘서 고맙다, 뭐 미안하다 이런 얘기가 진짜 많이 힘이 되고 근데 이제 남편분이 워낙 표현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아내분이 많이 서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했었어요. 근데 뭐 다 이해가 되는데요. 상황이 어떻게 됐든 간에 원래 마음은 전달을 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상대가. 맞아. 자, 그런데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간지럽게 어떻게 표현해요? 그러는데요. 진심을 잘 표현하는 게 왜 간지럽습니까? 그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게 왜 간지럽습니까? 그거는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하고 어색하니까 당황스러운 거지. 그 사람이 나중에 세상을 떠나보십시오. 얼마나 후회가 되는데 그 사랑한다는 말을 못한 것을. 자, 그래서 소중한 사람, 내 인생에 중요한 사람한테 진심을 담아 표현하는 거는 꼭 필요하다. 말을 해서 잘 전달을 해야 상대한테 제대로 오해 생기지 않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그러면 이제부터 배워서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할 줄 모른다, 배워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또 와 힘이 생겨. 가르쳐드리면 잘하겠구나. 성실한 분이시니까. 마음을 잘 표현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요.
따뜻한 접촉이에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거든요.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어깨를 감싸 안아준다든가 손을 꼭 잡아준다든가. 그래서 정말 바쁘더라도 아침에 나가면서 나 그냥 바빠서 일찍 나왔는데 당신 아침은 챙겨 먹었어? 내가 요즘 너무 바빠서 잘 못 챙겨줬지. 미안해. 뭐 이 말 하나라도 요걸 전달을 하면 마음이 싹 눈 녹듯이 녹는데 이 표현을 안 하면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불안해지는 사람이 있고 표현을 안 하면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반응. 반응을 해줘야 돼요. 반응. 왜 공개 방송 같은 거 할 때 방청객 앉으신 분들이 반응을 안 해주면요 정말 땀 줄줄 네, 나죠. 땀 줄줄 나죠. 진짜, 예. 갑자기 그냥 힘이 쭉 빠져요. 맞아요. 반응은 왜 중요하냐면 상대를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반응을 잘 해줄 때는 이 사람이 나한테 경청하고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 나를 존중하는구나 이거거든요. 근데 남편이 잘 반응 안 하시더라고요. 이거? 마실 거 줄까? 마실 거 줄까? 하지 마. 아니 하지 말라고. 굉장히 아내를 막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냥 막 짜증과 계속 신경질을 내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으세요? 그럼 이제 계속 아내는 좀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주눅이 네. 들고 제 눈치를 많이 보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이 중요한 소중한 관계에서는 이 표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